월 비자 있으면 일자리는 그냥 알바 아니면 뭐 어떤 농장 뭐 그런 일자리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틀려요. 맞아요. 어, 틀려요. 들리지만 그래도 다른 일자리 막 직장 호주에서 직장 아니면 좀 더 좋은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려운데 이런 일자리 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언 아니면 꿀팁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스웨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웨국인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크리스랑 같이 놀고 있는데요. 호주에 월 비자로 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호주에서 한국 사람 만난 적 없고 그리고 월 오신 한국 사람도 만난 적 없는데요. 일단 호주에 처음 왔을 때는 첫인상 뭐였어요? 일단 한국이랑 다르게 인구 밀도가 너무 적어가지고 어딜 가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공원 가면 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다들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도 딱 그렇게 느꼈어요. 그 호주에 처음 왔을 때는 약간 공원도 많고 인구도 적고 되게 자연도 엄청 예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호주에 왔을 때 한국이랑 호주 이렇게 딱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장단점?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건 호주 브리즈번으로 왔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날씨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너무 다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하고 그리고 공원들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한국에 저는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이런 환경 조성들이 잘 돼 있으니까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동의해요.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여유가 없고 그리고 회사 업무나 이런 것들에 치이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그 정신적인 문제가 가시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좀 많이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저 한국에서 그 7년 동안 일하고 살았는데 뭐 나쁘게 한국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는데 그래도 뭐 한국 때문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한국 나라 자체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뭐 직장이랑 일하는 환경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좀 나빠졌던 것 같아요. 좀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그 크리스 호주에 왔으니까 이런 우울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좀 없어졌나? 그럼요. 네. 정말 진짜 없어졌어요. 네. 저는 혼자 있을 때 좀 많이 우울했을 때도 많았어요. 한국 회사를 다니면서 맨날 일집하고 집도 되게 원룸에 살았으니까 너무 조그맣고 그리고 밖에 나가도 어딜 가도 사람이 많고 여기 브리즈번처럼 호주처럼 공원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됐는데 그때는 이제 몰랐었던 거고 지금 호주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던 건데 내가 이게 몰랐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불면증도 있었는데 여기선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계신 많은 한국 사람들 호주에 가고 싶긴 한데 안정적인 직장 포기하고 가는 게 좀 불안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뭐 호주에 와서 막 알바 자리, 뭐 베이글 가게, 카페 뭐 그런 알바 같은 일자리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우리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 둘 다 월로 왔는데 근데 이런 알바 일자리 말고 진짜 직장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백엔드랑 그리고 클라우드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었는데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호주로 와서도 이제 같은 직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 중으로 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바리스타나 아니면 이런 그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직종이지만 저는 제 커리어 걱정에 좀 연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물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기간이 짧아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잡들도 많으니까 분명히 여기서 잘 찾으면 니즈에 맞는 자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어쨌든 어학연수를 갔다 온 거잖아요. 3개월이지만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느낀 게 영어 실력도 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사고에 대한 것도 좀 많이 확장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이라는 회사에서
그 한국 내에 있는 일자리만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기회가 안 되면 다른 일자리가 그렇게 기회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영어를 할 수 있고 글로벌적으로 만약에 다른 데를 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든 미국이든 아니면 호주든 그러면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과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조그만이 한국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조금 좀 고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확장됐습니다. 요새 우리 세계 되게 세계화 됐으니까 네. 그 다른 나라 이렇게 가서 일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호주에 왔습니다. 아무리 여행해도. 맞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호주에서 일자리 잡을 때 저는 지금 한 달 됐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일자리를 제대로 된 건 구하진 못했는데 맞아요. 확실히 비자에 관해서 좀 엄중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미덕 같은 데 갔을 때도 뭐 비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비자부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고 그냥 이제 대화를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쌓다 보니까 이게 비자가 생각보다 중요하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여기 왔으니까 맞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네. 둘 다 지금 월 비자 있는데요. 약간 제한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제한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규칙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요. 월 비자 있으면 일자리는 그냥 알바 아니면 뭐 어떤 농장 뭐 그런 일자리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들리지만 그래도 다른 일자리 막 직장 호주에서 직장 아니면 진짜 좋은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려운데 이런 일자리 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언 아니면 꿀팁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특히 한국 분들한테. 지금 드는 생각에는요. 제가 여기서 같이 저처럼 월로 온 사람들을 좀 몇 명 만나봤어요. 그래서 뭐 랭귀지 익스체인지나 이런 미덕 같은 데 가서 만나면 뭐 물론 이런 올라운더나 아니면 서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일본인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 친구도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6개월 제한 정책이 생긴 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맞아요. 추세로도 알고 있어서 맞아요. 어떤 분들은 회사를 8개월 이상 다니신 분도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례들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갖고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할 게 아니라 맞아요. 계속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딱 그런 거 좀 네. 듣고 싶었는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호주에서 면접 볼 때 약간 좀 자신감 없게 영어 아무리 못해도 그냥 자신감 있으면 진짜 붙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그리고 제가 사실 마지막 면접을 본 게 지난주에 봤는데요. 스웨국인님 채널을 보면서 영어를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정말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도 아닌데 와가지고 자신감으로 막 했을 때 정말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라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도 사실 뭐 자기소개 같은 것들 간단한 영어 문장을 사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잘 못하겠지 라면서 약간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 미덕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고 맞아요. 오히려 그냥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딱 그런 예. 그런 마인드로 마인드로 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예,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뭐 리크루터가 아니어도 면접이 아니어도 어딜 가도 그냥 영어를 못해도 그냥 못하는 대로 그냥 문법 생각하지 않고 막 무조건 뱉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I'm sorry 막 하면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도 더 이상 막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네. 어떤 모르는 그냥 현지인이랑 같이 얘기할 때 진짜 겸손하게 이렇게 막 I'm sorry 딱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대화를 이어서 가진 않잖아요. 이어가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영어를 못해도 진짜 뻑뻑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막 그냥 뱉으면 돼요. 맞아요. 네. 그걸 계속 노력을 해서 생각을 해요. 음.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스몰 토크가 좀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가서 그냥 쓸데없이 뭐 날씨 얘기도 와. 하고 뭐 이런저런
먼저 말을 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막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어떤 일자리를 줄지 아니면 어떻게 연결할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평생 한국에서만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은 뭐 외국에 네. 가시면 제일 많이 중요 먹는 게 엘리베이터 네. 타고 있을 때는 어떤 회사에서 스몰톡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의 네.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무조건 스몰톡 계속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스몰톡 해야 인맥 생기고 인맥 생겨야 일자리 생길 수도 있죠. 네, 영어 공부도 되고 자신감도 맞아요. 얻고요. 근데 스몰톡 하면서 사실 좌절한 경험도 많아요. 음. 왜냐하면 사실 여기도 어쨌든 이민자의 사회고 그 이민자한테 그렇게 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는. 그래서 막 저도 이제 막 나이스 웨더 하면서 막 말을 막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그 축제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도 거기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 친구가 Are you guys standing in line? 영어로 말을 해서 네. 반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말하지 않는 한국 사람 많을 텐데요. 맞죠. 근데 크리스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되게 네. 멋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그냥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막 뱉어요.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never mind 하고 그냥 다른 사람도 찾아서 스몰톡 하면 돼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 관심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언제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스타벅스에서 친구랑 한국어로 막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저한테 뭐 한국인이냐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다 하니까 자기 한국어 공부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제 인스타랑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영어를 잘 못했지만 영어로 소통하고 한국어도 쓰면서 서로 인스타 교환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일단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물론 어학당도 다닌 적이 있고 그 독학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현지인이랑 얘기하는 거, 스몰 토킹 하든 길게 얘기하든 친구 생기든 그냥 계속 막 그냥 말을 그냥 뱉는 게 맞아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야 제가 공부했던 단어, 문장, 문법 다 머릿속에 이렇게 처리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이나 문장이 나오면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그냥 물어봐요. 그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문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 거 핸드폰 주고 메모장에 써달라고 해서 그거를 외우면은 그때 당시에 한번 쪽팔림이 있지만 그 문장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도와주지 않는 사람 있었어요? 다 도와줬어요. 그니까요. 네. 크리스가 그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만약에 헤이 이거는 맞냐고 물어보면 저는 시간이 없다고 아니면 도와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네, 없어요. 그런 게 네.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호주에 왔을 때면 그냥 다른 외국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쪽팔릴 것 같아서 아니면 막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너무 적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스몰 토크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자신감 있게 비 컨피던트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은 호주는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이 돼서 저한테 도움이 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오히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호주까지 왔는데 여기에 있는 환경들을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계속 저는 최대한 뭐 페스티벌 있으면 페스티벌 가고 아니면 뭐 제 직무 관련된 모임 있으면 가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냥 사이클이나 아니면 하이킹 같은 데를 맞아요.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엄청 하거든요. 중요해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서양권에서는 말을 걸면 그렇게 막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나한테 뭐 목적이 있나? 뭐 맞아요. 교회 전도하나?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계속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서를 오고 가고 있긴 한데 아마 채용이 될 수도 있는데 좀 프리랜서로
일자리가 잡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인 거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다른 회사를 들어가서 다른 회사 면접을 볼 때도 아, 나 여기 호주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 프리랜서지만 잘할 수 있다라는 증명이 되니까 그 커리어를 만들 수 있도록 저는 한 번 커리어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끝까지 도전하시면 자기 원하시는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직장에서 일했는데 호주에 와서 막 무슨 베이글 가게, 카페, 뭐 농장 원하지 않으면 그런 일자리 하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일자리 나쁜 거 아니죠. 네, 그쵸. 나쁜 거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크리스처럼 개발자 아니면 저처럼 뭐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이렇게 회사적인 그런 일 하고 싶으시면 진짜 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왜 호주에 왔는지, 뭐 하고 싶은지 그 맞아요. 목적을 계속 상기를 해야 돼요. 저는 개발자로 호주에서 영어권 회사에 일을 해보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고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와서 도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기회를 잡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바리스타나 다른 일자리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영어가 실력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아, 호주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바리스타 일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물어봤어요. 뭐 일본인이나 대만인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영어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다고 해요. 맞아요. 네,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스몰톡도 막 한 1분 되게 짧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맥도 생기진잖아요. 맞아요. 인맥도 그렇게 생기지 않고 스몰톡 해서 막 영어 는다 해도 사실 스몰톡이 1, 2분 차인데 그 찰나에 얘기를 해도 만약에 못 알아들어서 팔든 하면 그냥 고객들은 뭐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실은 이제 한국인들 대부분 다 만약에 카페 알바 구하고 있으면 다른 한국 사람이랑 같이 말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인자 아니면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의 각각 개개인의 목적이 있을 거니까. 물론 여기서 바리스타만 일해도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맞아요. 2, 300씩 벌 수 있어요. 맞아요. 한국 돈으로. 한국에서 경험 아예 없고 진짜 알바해서 하고 있으면 호주에 왔을 때 엄청 행복할 거예요. 네, 진짜 완전 그렇죠. 너무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호주에서 최저임금 엄청 높고 여기 바리스타 아니면 뭐 어떤 카페에서 일을 밖에 안 해도 진짜 완전 살만한 맞아요. 네. 이렇게 월급 받을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좀 고급스러운 일을 했는데 근데 뭐 1년 2년 동안 뭐 다른 뭐 호주 예를 들어서 호주에 가고 싶으면 근데 호주에 갔을 때 카페 알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아니죠. 하나의 팁이라면은 사실 비자 먼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누구랑 만나도 비자를 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냥 워킹 비자로 왔다. 그래서 어떤 비자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흘리고 어쨌든 그 사람과의 그 네트워킹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야지 아 얘가 워킹홀리데이 비자임에 불구하고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벽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딱 이런 얘기 네.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둘 다 같은 비자 있으니까 그래서 네. 좀 예민한 부분이랑 포인트라서 회사 아니면 어떤 다른 일자리에 구하고 있으면 그 비자 얘기 마지막 맞아요. 마지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취업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취업했습니다. 예 맞아 취업했는데요. 어떤 취업 어떤 일자리인지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조금 이따가요. 네. 혜니 씨도 여기서 일자리를 워홀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영어권 나라 온 사람도 아니고 진짜 크리스처럼 이렇게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호주에 왔는데 알바 말고 진짜 회사 일자리 구하고 잡았으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능해요. 네,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진짜요. 네. 정말 저라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도 기회를 가져가지고 용기를 내서 좋은 일자리 구하시고 그런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스, 동의합니다. 다음 보시죠, 여러분. 와!